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 아이디는 강남이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세 번째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찍었는데 올리려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어폰을 잘못 썼는지 치직거리만 소리고 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소리 전달이 안 돼서 다시 찍었는데 찍으려고 보니까 캠을 또 안 켜놓은 거예요.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말고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지사항을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죄송해요. 네, 이렇게 늦게 올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중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네요. 초반부에 발생하는 건데. 지난주 2주 전에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과 관련돼서 시기심과 질투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론적 수업을 강미래의 그러니까 작품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미래의 시기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드라마 초반에는 못생김을 넘어서 혐오스러운 외모로 불평등을 받았죠. 근데 이것을 성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혹은 동일선상에서 조금 더 위의 외모를 가지고 대학교 첫 등교를 하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강미래가 했던 거는 뭐냐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바로 뭐를 합니까? 외모 점수를 매깁니다. 만약에 강미래가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외모 점수를 매기지 않았겠죠. 본인이 이 사람들과 뭐 그렇게 크게 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모 점수를 매기겠죠. 시기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저 아이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저 아이가 나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았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한수아의 시기심도 발생이 되는데요. 강미래와 동일선상에서 미적 기준을 평가받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수아에게는 자신은 자연미인이고 저 아이는 인공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경석에 대한 질투 유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 시각에서 보는 미적 기준의 상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래의 미적 평가는 성형 전과 후에도 여전히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미래의 미는 만들어진 미, 인공의 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미래가 아무리 성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강미래에 대한 평가는 성괴이거나 그쵸? 아니면 오타쿠라 한다. 오크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중학생 동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고치는 거에 대한 미는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의 대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수아의 미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미인을 본인 스스로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수아가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도경석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나혜성이 세운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데 향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는 인공적인 향 싫어한다고. 만들어진 향이 아니냐, 진짜가 아니지 않냐, 가짜라고 얘기를 하죠. 만들어진 걸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자연적인 미를, 자연의 향수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에 대한 시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여기 나오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미보다 자연의 미를 우위에 둡니다. 강미래과
남성 선배들도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여성을 또 쟁취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미인에 나오는 선배 있어요. 강미래에게 대시했던 선배가 있죠. 이 사람이 강미래를 선택한 이유도 인공적인 미지만 아름답기 때문이죠. 또 강미래를 버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강미래는 인공의 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착각하고 있죠. 한수아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연미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강미래에게 이별을 구하죠. 사귀지도 않는데 이별의 미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미의 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이렇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별화된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미라고 생각하는 도경석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외적 기준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취향으로 보고 인위적인 미라도 자신의 취향과 맞다면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3번째 하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말이 섞이고 있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경석은 외적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경석과 사귀고 난 뒤에 강미래의 행동이 변하죠. 매일 이제 꾸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추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웹툰에서 더 잘 나타나 있는데 뭐 화장을 안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도경석을 만나기도 해요. 연유영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취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의 미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취향과 맞다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수아보다 연유영은 뭐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외적인 취향이 자신과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연유영이 더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공의 미든 자연의 미든 따지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더 옳다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미의 어떤 상대적인 측면으로 후각을 들고 있는데요. 후각은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진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모유수유를 하면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부터 뜨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부터 뜨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전 냄새를 통해서 자신의 엄마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죠. 고양이나 개, 짐승들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모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을 찾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눈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후각이 상당히 발전할 거예요. 미각이나. 그리고 후각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쉽게 캐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교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굴껍질을 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굴껍질의 냄새가 저쪽 끝까지 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선택적 피로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냄새를 맡고 있어도 후각의 민감성이 이제 1분마다 2.5%씩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마다 2.5%씩 감소하고 1분 이내에는 70% 이상 본인의 이제 냄새 맡는 거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 이런 거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을 때 오래 앉아 있으면 푸세식 화장실 냄새를 못 느끼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구조라고 합니다. 후각의 특징은 이제 크게 여기서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에서 제가 후각의 피로현상, 선택적 피로현상은 이렇게 쓸까요?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같은 내용을 녹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해요. 빨리 동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뒤로 오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마음이 이렇게 급합니다. 네. 이거를 미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린 걸 늦게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도 녹화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해요. 네, 녹화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을까봐. 다른 선생님들도 이번 주가 마지막 녹화인데 어떤 선생님은 3시간을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해. 1시간짜리 동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1시간 촬영을 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촬영을 해야 돼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뭐 보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거를 했을 때 노트북으로 저장을 했는데, 이 노트북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30분이 넘어가잖아요, 녹화가. 그러면 그 지워지는 거예요. 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모르고 저는 컴퓨터상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지워지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30분을 넘기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30분에 맞춰서 녹화를 했고, 또 이게 바로 올려지면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인코딩이라는 게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인코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네. 하여튼 이 동영상 때문에 제가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저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의 특징 살펴보면 수능성입니다. 대부분 불쾌한 냄새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그 냄새의 감지가 둔해지면서 잘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후각 능력의 차이가 또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특정 항을 잘 맡을 수도 있고 못 맡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냄새가 싫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시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담배 냄새를 상당히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야외 수업을 갔거든요. 애들한테 오늘 날도 좋으니 뒷산에 가서 우리 야외 수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시를 듣는 사람들 한 15명인가? 네, 그 정도가 가방을 띠매고 뒷산으로 야외 수업을 갔어요. 야외 수업을 가면서 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담배 한 대 펴도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남성이었다면 싫어요. 안 돼요. 저는 담배 냄새 싫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피신다니까 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좀 약간 기침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 냄새가 아니라 낙엽 태우는 냄새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죠. 네, 좋아하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피는 암내가 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로는. 근데 나폴레옹은 그 냄새가 자신의 성적 흥분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이제 전쟁 갔다 오거나 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내 보고 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홍록기라는 개그우먼이 아니죠, 개그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발냄새가 상당히 심했는데 아내는 그 발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냄새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상성이 있습니다. 어떤 향을 맡았을 때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는 경우를 연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그 학교 앞에 갔을 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전과 뭐 이런 거 학습지를 팔았거든요. 근데 학습지가 그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으니까 돈을 들고 참고서를 사러 가면 그 문구점에서 쿠폰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문구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카레 떡볶이라든지 지금도 생각하면 막 침이 나옵니다. 이런 게 연상성인데 그 마가린을 그 오다리 같은 거 있거든요.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는 200원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거를 마가린을 쥐포나 그 오다리에 묻혀가지고 그 압착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주면 치익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와 오징어 냄새가 이렇게 풍기거든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어쨌든 이제 그 추억이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마치 그곳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추억?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후각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연상성이라고 봅니다. 후각의 절대성 있죠. 인간의 생존을 위한 활동인 호흡에 의해 유발되는 다른 감각과 달리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감각이며 가장 중요한 건 내외 여가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인 욕망, 본능에 충실한 감각이라고 보여집니다. 향의 기능을 살펴보면 심리적 효과와 생리적 기능, 향균 기능, 마스킹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리적 기능도 같은 뭐 기능인 것 같아요. 뭐 편안함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강남 미인에서 후각과 향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강남 미인에서 비판하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수아라는 인물을 더 네, 약간 편견에 휩싸인 인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웹툰이 한수아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봤던 미생은 오히려 드라마가 좀 더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남미인은 웹툰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봤던 치즈 앤드 트랍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웹툰의 드라마가 되게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는데 치즈 앤드 트랩이라는 웹툰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치즈 앤드 트랩이 성공하면서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되면서 이제 영화가 됐잖아요. 영화는 정말 쓰레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나 보여주지 말아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는 찰나에 영화도 봤거든요. 근데 영화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미인에서는 후각과 관련된 매개물로 두 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향초이고 하나는 향수입니다. 강남 미인에서 이제 인물이 갖는 향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경석에게 향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는 자기를 공주처럼 대해줄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도경석 아빠와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부인이. 밖에 못 나가게 가둬뒀죠. 근데 그거에 대한 현상으로 이 남자는 네, 어떻게 했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막 향수를 뿌리거나 향수를 던지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도경석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향수는 엄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미쳤다. 그래서 미래가 엄마와 똑같은 향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미래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미래를 통해서 또 어때? 향수에 대한 기억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향수에 대한 추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혜성에게 향수는 억압된 세상에 대한 출구,
이죠. 그리고 이 향수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억압된 욕망이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강미래에게 향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미래가 향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관심 갖게 된 게 이제 향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드라마는 비교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교나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서열의 기준이 됩니다.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쵸?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이렇게 두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은 자연미인이거나 인공미인이거나 이것은 누군가에게 구속으로 작용해요. 이거는 나혜성에게는 구속으로 작용하고요. 이거는 한수아에게는 폭력으로 작용하죠. 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죠. 한수아가 자신의 권력을 얻었던 건 아름다움과 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수아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상당히 더럽게 학교를 다녔어요. 냄새나서 얘랑 같이 놀지 않았잖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죠? 뭐 어떻게 왕따 당했죠. 그죠? 엄마가 와서 얘를 보고 깨끗이 씻겨줘요. 밥을 먹여요. 그리고 잘 씻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예쁘기만 했다면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착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에 웃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구가 생기게 됐죠. 근데 이거를 오해한 동원이라는 학생은 이것을 스토킹하게 되죠. 자신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폭력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향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각 개인마다 가지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위적인 향과 자연적인 취향이 합쳐져서 수만 가지 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향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과 만났을 때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제 향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향수가 한 가지 향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 취향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강남 미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10시 반부터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마, 9시, 10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공지사항에 제 전화번호를 잠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출석 체크. 출석 체크 관련된 거.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경석과 연유형이 생각하는 미적 가치와 향수의 공통점을 5줄 내외로 써서 이 클래스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여러분들 받아보니까 2명 빼고는 다 비대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를, 네, 어떤 게 좋나 지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시험은 E클래스로 보게 되고요. 시험 방법은 E클래스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시험 설정을 해놨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씩 문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더 많겠죠. 미생이 시험 문제가 더 많겠죠. 그렇죠? 강남미인에서는 1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미생에서 나머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전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면이었다면 몇 개를 꼽아줬을 거예요. 한 8개 꼽아주고 요것만 외워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두지 않습니다.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네, 네. 말로는 온라인 시험을 보고 오픈북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스스로 오픈북을 만들어서 볼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엔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오픈된 네, 시험을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네,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붙이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붙이기 시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쓰셔야 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E클래스 시험란에 오시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동영상 올리는 시간이 애매모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연락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시험은 그 여러분 E클래스 왼쪽에 보면 시험이라고 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고요. 뭐 긁어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전체입니다. 전체여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줌으로 볼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뭐 객관식으로 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E클래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다음 학기에 똑같은 수업을 하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 아마 네, 여러분들 이 수업을 안 듣겠죠. 끝났으니까 줌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줌 수업은 20명 미만이 딱 좋거든요. 근데 20명이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동영상보다 더 의미가 없어요. 동영상은 오히려 개인의 집중도에 따라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줌은 수명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웹툰으로 있는 한국 사회도 3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방학 동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싸강, 사이버 강의와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네, 이 동영상 이렇게 저장해서 올리는 거 이렇게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시험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 정리해서 시험 보기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시부터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도 10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불이한 일이 일어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늦잠 잤다 이런 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숙제한 거 5시까지, 네, 출석 체크 과제 5시까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